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함수 fx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계속 이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함수의 경우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어디서 갖느냐면 당연히 이제 양 끝점이나 아니면 함수 fx의 극값 또는 양 끝점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 fa, fb 또는 극값 중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아래 그래프를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극대값에서 최대값,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갖죠. 두 번째는 최소값은 극소값에서 갔는데 반해서 최대값은 끝점 FB에서 최대값을 갖는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최소값도 양 끝점 A에서 함수값이고요. 최대값도 B에서의 함수값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서 갔는지 결정이 됩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닫힌 구간 1, 3에서 3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극값이나 아니면 양 끝점에서 이제 갖게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운 대로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고요. 이 x의 값을 이용해서 증가함표를 그리는 거예요. 똑같죠? 대신 이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점, 왼쪽에 양 끝점, 오른쪽에 양 끝점을 써주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중에서 그 사이에 있는 값 2만 표에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그때 함수의 개형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2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을 계산해서 오른쪽처럼 자, 양끝점 1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극소점 2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최소값은 2에 x가 2일 때 1의 값이고요. 최대값은 x가 3일 때 6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1번을 볼까요? 1번에서는 폐구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순서는 똑같다 그랬죠?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된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먼저 도함수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0이 된 x의 값을 찾는 거죠. 근데 이때 마이너스 1과 3을 모두 쓸 수는 없고요.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를 그리는데 맨 왼쪽에는 마이너스 2, 중간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엔 1 쓰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 거 알죠? 그 범위에 속하는 가장 간단한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해서 f'의 부호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가 되겠고 0, 마이너스가 됩니다.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되는구나. 그리고 함수값을 계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6입니다.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표를 중심으로,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먼저 양 끝점에서 함수값을 좌표를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6.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먼저 점을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고 좌표를 정확하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정확하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함수값은 6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6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1일 때 마이너스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최대 최소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2번을 볼게요. 4차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이 범위 내에서 찾으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도함수를 구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4x 그다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0과 3 사이에 있는 x의 값은 2예요. 그래서 2를 이용해서 표를 그리면 됩니다. 자, 아래 표와 같이 왼쪽 끝에는 0, 가운데는 2,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3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과 2 사이에는 2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2와 3 사이에는 2분의 5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판정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0,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2에서 극소값을 갖네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되니까 극소값이 되네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함수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F0 값은 상수항이에요. 3이 되겠고 F2 값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3, F3 값을 대입하면 12가 됩니다. 자,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를 그리고요. 먼저 양 끝점과 극소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가함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감소하다가 쭉 증가하다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극소값이고 얘는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면서 3,12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최대값은 3일 때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일 때 마이너스 1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을 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16,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자, 다시 한번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네 기둥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냈습니다.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직육면체 모양이죠. 이때 만들 수 있는 상자의 부피. 직육면체는 부피를 계산할 때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왼쪽 그림을 잘 활용하면 돼요.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자, 여기를 x라고 두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뿐만 아니라 세로의 길이도 x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밑변의 길이, 얘는 10-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도 16-2x가 되겠지요. 그러면 밑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높이는 x가 됩니다. 부피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부피를 v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x의 범위인데 이 길이가 부피가 나타나려면 가로의 길이뿐만 아니라 세로의 길이도 모두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범위,
가로의 길이를 x라면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립면체의 부피가 하는 공식, 부피를 v라고 한다면, vx라 한다면 v는 x는 높이가 되겠고요. 16-2x 가로, 그 다음에 10-2x는 세로가 되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x에 관한 3차 함수가 되겠고요. 3차 식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똑같아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먼저 도함수를 찾고요. 인수분해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데, 그러면 x의 값은 2예요. 왜냐하면 3분의 20은 0과 5 사이를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2를 이용해서 표를 그리는 거죠. 자, 증가감소표, 증가함표를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2에서 최대값을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소값이면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144입니다. 라고 해서 부피는 14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높이가 11cm인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뿔에 내접하는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잖아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은 다 똑같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계산해 보죠. 자, 그림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반지름, 밑면이 원이니까 반지름 R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높이 H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R, 높이를 H라는데 이 R은 원뿔의 반지름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R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서, 보조선을 그어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원기둥과 원뿔이 닿는 이런 접점에서 다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서로 닮음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닮음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A점, 그 다음에 B점, 그 다음에 C점, D점, E점이라 한번 해볼까요? DE, 요 점을 E라고 하고요. 끝에 점을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F는 닮았어요. 직각삼각의 닮음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F는 AA 닮음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닮았다라는 건 닮은 B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AB 대 AD는 BC 대 DF라는 B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AB의 길이는 12cm에서 H를 빼니까 12-H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12-H 대 AD 값은 12예요. equal BC는 R이었죠. 그 다음에 DF는 반지름이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면 6, 12-H equal 12R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전개해서 H는 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양변을 6으로 나눠주고 이항하면 H는 12-2R이에요.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를 계산할 때 하나의 문자, 즉 R의 범위로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피를 Vx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R이네요. 그렇죠? VR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VR equal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넓이는 1이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H가 되겠죠. 근데 H가 12-2R이니까 얘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가로 열고 12-2R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전개하면 R에 관한 3차식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R의 세제곱 2파이 R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12파이 R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R에 관한 3차 식이 되겠고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요. v 프라임 x를 구하고 그럼 마이너스 6파이 r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24파이 r이 되겠고 마이너스 6파이 r로 묶어주면 r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게 0이 된 x의 값인데 이때는 자 0은 안 되고요. 그죠?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r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표를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필기를 해보세요. 자, 표를 그리면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의 값은 r은 반지름 4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4보다 작은 값,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기 제일 편리한 2를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를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이면서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 아래다가 4를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해 주면 6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퀄 64파이 하고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을 볼게요. 기침을 할 때 우리 몸의 기도는 입 밖으로 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축한답니다. 기도를 원기둥 모양으로 생각하고, 자, 원기둥 모양입니다. 안정 상태인 기도의 반지름의 길이를 R0cm라고 했어요. 기침을 하는 순간에 반지름의 길이 Rcm와 입 밖으로 나가는 공기의 속도 V, 그러니까 이거는 1초당 cm라는 거예요. cm per sec입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 성립합니다. 그래서 V는 하고 이렇게 관계식을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이 범위에서 구해야 되겠죠. 기도의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R0인 몇 배가 될 때 공기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지 구하시오입니다. 그럼 공기의 속도에 관한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공기의 속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먼저 주어진 V를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R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예요. 도함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R에 관한 도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 C 2R0R 마이너스 3R의 제곱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R을 빼내면 CR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R0 마이너스 3R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0이 되는 R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의 범위가 2분의 R0보다 크거나 같고 R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R 값은 3분의 2 R0이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증간표를 그리면 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증간표를 구한 다음에 그린 다음에 여기서 V0, V 프라임이죠.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데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식이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이 되겠고 그러면 V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값이 되니까 3분의 2 아래 제곱에서 최대값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를 대입해서 V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맨 처음 2분의 R0보다 몇 배라고 했으니까 2분의 R0 값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결과만 한번 써볼게요. 8분의 C 그 다음에 R0의 세제곱입니다. R0의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R0를 대입하게 되면 27분의 4C 고 R0의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결과는 공기속도 자, 기도의 반지름의 길이가 R0의 3배 3분의 2배 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R0의 3배임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래 그림은 영화 성도, 요정, 승민 네 학생이 각각 다음 조건을 보고 3차 함수 y/fx의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자, 가의 조건 F'1값
equal f일까 f-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가해 조건에서는 1에서 도함수가 0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서는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잘 그렸을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한번 찾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찾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구간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그린 그래프는 유정이와 승민이밖에 없네요. 그죠? 유정이와 승민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정이와 승민이 중에서 가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데 1에서의 함수값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유정이는 1에서 함수값 0을 찍었는데 어디 보자. 1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0 그리고 1에서 증가예요. 증가. 근데 여기서 보면 자, 1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자,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승민이는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린 학생은 유정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